네, 이번 주 화제의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30 재보선 그 결과가 발표된 직후 새정치연합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새정치연합의 전 우원식 최고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이 박영선 원내대표이십니다. 새정치연합의 패배 이후에 많은 중진 남성 의원들께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회피를 하는 반면에 여성 원내대표이신 박영선 의원께서 그 부담을, 혁신의 부담을 두 어깨에 다 짊어진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의총에서 박영선 의원께서 혁신위원회 어떤 그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으시면서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 무당 무사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무당 무사의 정신이 중진 남성 의원들도 같이 져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이른바 카페트 정치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 카페트 정치, 그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박지원 의원님이라든지 또 문재인 의원님 이렇게 온몸을 던지면서 야당의 재건, 이 새정치연합의 재건에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건전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야당 재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군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 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혹행위가 있던 28사단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진성준 의원실에 오정은 보좌관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28사단에 전화 부스도 있었고 또 이 뒤에는 PC방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정 출산을 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비난할 수도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을 제2, 제3의 윤일병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빠르게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병역 문화입니다. 네, 차세대를 이끌어갈 두 여야의 젊은 정치인이죠. 손수조, 정은혜 두 청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예. 지난주에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 한번 하셨고 네. 두 번째시잖아요. 어때요? 좀 처음보다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직도 좀 떨립니까? 네, 지금까지도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문 이렇게 훈련을 받은 뭐 방송인은 앵커분도 아니고, 아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좀 떨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뭔가 좀 국민들이 더 저희의 좀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방송은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거든요. 그 진정성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사진을 한 커트씩 준비를 하셨는데 네. 윤일병 사건 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일단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진 한 컷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박영선 위원장께서 추대되는 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 한나라당 그 천막 당사 시절의 박근혜 위원장을 많이 떠올리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떤 그 여성 원내대표로서 그 모든 혁신의 무게를 다 감당해내시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한편 그 의총에서 김동철 의원님이 예. 개파 안배해서 비대위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잡음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조금 안타깝게도 생각 들면서 그건 것들을 굉장히 잘 화합하셔야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비대위도 개파를 안배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속 지난 뭐 총선 대선을 패배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러면서 사실 그 사이에서도 뭐 개파 안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개파가 있냐 없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개파가 정말 있다면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파 없다. 누가 개파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저는 회피하다 보면 실제로 청년위원 네. 입장에서 봤을 땐 개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기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새누리당은 개파라는 게 막 큰 흐름, 이른바 친박, 비박 이렇게 되는데 워낙 또 이쪽은 개파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청년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면도 좀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당대표에 아니면 어느 시절에 어떤 직을 맡았는지에 따라서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계파를 인정하되 계파를 뛰어넘는 네. 물론 이런 정신 어떤 그런 화합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분명히 저도 뭐 이제 소년장과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요. 제 주변에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계파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계파나 파벌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지붕 아래 있는 전 가족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 의원께서는 본인의 계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네. 정은혜 의원님이랑 저랑 그리고 우리 이제 다 주변에 이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여야의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저녁에. 함께 해서 여러 가지. 식사를 같이 하셨군요. 네네, 함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어김없이 계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계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 방안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얘기할 때? 저희들이 현실 정치를 직접 뛰어들어서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밖에서 보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대한민국 정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계파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력을 활용을 해서 잘 이겨낼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야 청년위원들끼리는 식사도 자주 하는군요. 예. 최대한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을 보면 하는군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그렇죠. 만드는 같이.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좀 토론을 먼저 해서 자유롭게.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뛰어들자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밥값은 누가 냈습니까? n분의 1이라고. N분의 1. 네. 역시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 의원께서는 바로 이제 윤일병 사건, 어제 네. 그 현장에 갔던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일단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지금 있지만 구별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왜요? 저는 분명히 윤일병을 괴롭힌 그분들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에 의해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분들도 과거에 또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잘못된 병영 문화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면 윤일병이 구타를 당하고 그 맞는 소리가 났는데도 다른 그 병사들이 모른 척했다는 그런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군 문화에 대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도 또 어딘가에 있을 그런 윤일병들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때리는 순간도 잘못됐지만 그거를 덮으려고 했던 순간은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전반적인 이 총체적인 군 문화와 시스템의 어떤 그런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곧 군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의 접점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군대 문화, 병영 문화에 대해서 제가 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뭐 SNS나 그런 곳에 많이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고 이번 일을 이제 기점으로 계기로 해서 정말 계속 더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군대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위원들은 이 문제에 더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서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혁신입니다. 요즘 여당, 야당 공감혁신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여야를 관통하는 단어 혁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당에서는 이런 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게 무엇인지를 두 분께 미리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손 위원께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죠. 새누리당에서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손 의원께서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저는 김연아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요. 네, 이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인재를 길러내고 키워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정은혜 의원께서는 키우기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손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일단 정치인은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이 잘나서 똑똑하고 유능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배워가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더 우리 당에게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물론 젊은 청년들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손학규 전 대표님의 은퇴하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하, 청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대통령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당내의 그런 훌륭한 분들이 뭐 문재인 의원님도 계시고 얼마 전에 사실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들을 당 내에서 리더십을 검증하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김연아 키우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새누리당에 만약에 입당을 했다면 그것과 그것은 또 다른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훌륭한 자원이 들어왔는데도 마치 정치계의 김연아 정치계의 같은 김연아가 네, 들어왔다면 네네. 그 선수 그 어떤 인물이 김연아의 지금의 김연아처럼 훌륭하게 세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의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하. 그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꼭 이제 그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치권 자체에서 길러내고 키워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일단 이 혁신이란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1년 전쯤에 제가 트위터에 그 새누리당의 어떤 이런 혁신이 부족하고 이런 정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미래세대위원장이라는 이제 그 2030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1년을 마치면서 제가 당 내에서 봤던 어떤 청년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의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청년 자본들을 축적해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1년 단위로 쓰고 버리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정은혜 위원님이랑 저랑 또 청년위원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밖에서 무조건 찾아서 데리고 오고 영입하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츠시다 정경숙 같은 이제 학교라고 보면요. 예. 어떤 교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닦아서 배웁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군요. 당내에서도. 네네. 마찬가지로 김연아 선수 물론 이거는 네. 그냥 가상입니다만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입당을 해서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김연아가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왔다면 김연아로 클 수 없습니까? 지금 토양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하. 싶고요. 그것은 사실 지난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되고 있죠. 했는데요. 네. 한 개인의 역량에 뭐 너무 의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저희가 그 안철수 대표님 이면에 있었던 안철수 현상을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철수만 맞습니다. 데려왔을 뿐이지 안철수 현상을 데려오지는 못했던 예,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국민들의 열망이었는데 그 현상은 어디 가고 그 인물이 오기만 하면 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실패하는 것도 또 안철수 대표님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구조가 근데 저 돼버렸습니다. 방금 그 안철수 대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안철수 대표께서 저는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봤던 것이 직접 스스 그 본인께서 청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께서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예. 청년을 케어하고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여야 젊은 정치인이 꼽은 각 당의 혁신 무엇인지 화면을 보시죠. 네, 제가 꼽은 혁신 모바일이라고 모바일입니다. 뽑아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일단 모바일 무슨 의미입니까? 모바일로 지금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바일 정당 같은 것을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편하게 쉽게
정당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모바일을 잘 활용하자. 활용을 해야 된다. SNS 그것이 등을 활용하고. 혁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은혜 의원이 생각하시는 더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그런 걸 봤는데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깎는다, 쇄신한다 하니까 이제는 정말 깎아서 이쑤시개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혁신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깎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해야 된다, 더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저희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뭐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죠. 서로 가족 같은 사람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내치고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해야 더하는 한다. 정치가 돼야 된다. 네. 모바일 더하기 관통하는 게 뭐냐면요.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요즘 그 모바일 정치, SNS 정치 선거 때 되면은요. 오히려 플러스, 포지티브한 SNS가 나오기보다는 빼기, 깎아내리기 이런 SNS가 유통이 되고 이게 뭐 이쪽에서 뭐 대응팀에서 조직적으로 했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되게 빨리 전파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이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더 많이 눈에 보이고 더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하기 정치가 되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약간 온라인이라든지 뭐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정치는 사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하고 된다.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떤 기구가 있고 당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렇게 정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까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만으로는 정치가 될 수 없다고 예. 봅니다. 자, 한 1분 반 남았답니다. 세 번째 혁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의원이 뽑은 혁신안. 자, 세대별 공천 할당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은혜 의원은 헝글입니다. 자, 간단하게 세대별 공천 할당.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혁신 키워드가 나오면서 상향식 공천, 뭐 이렇게 그 전략 공천 없앤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꼭 그것이 혁신으로 다 비춰지는 것은 또 잘못됐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 정치 신인, 정치 소수자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혁신적이지 않고 구태한 것들이 더 상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것을 이제 대안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치 신인과 소수자에게 조금 더 배려되는 공천, 그리고 세대별로 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대별로 배려되는 예, 신인과 20대 후보들 많이 좀 내보내고 20대, 30대, 40대까지 40대도 사실 정치 쪽에서 보면 어리다는 신인이라고 소리를 많이 신이라는 듣죠. 소리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경륜 있으신 분들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대의 그 낮은 그 우리 세대들도 진출해서 새로운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좀 헝그리. 네. 이게 좀 궁금해요. 헝그리 뭡니까?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과거 뭐 대선, 총선 다 패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위 구성하고 계속 저는 너무나 똑같은 과정을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도돌이표를 보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절실했는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뭐 패했지만 예. 국민들은 저희가 패한 것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절박함이 없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한 예를 들으면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 체제를 이제 선거 전에 만들게 되죠. 그렇죠. 선거 전에 혁신하는 것. 약간 저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결혼하기 전에 예.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사실 그것이 결혼 이후에 사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죠. 남성분들, 여성분들 약간 좀 더 루즈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선거가 다 치러지고 당선되신 분들은 또 당선되신 분들대로 일을 하시고 낙선되신 분들은 또 지금 약간 좀 많이 우울하시고 좌절하고 계신데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을 한다면 지금 또 선거가 한 20개월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영선 비대위원장님께서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미션을 저희들이 드렸었는데 그 미션을 다음 주는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네.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주까지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미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게 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미션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네. 어떤 겁니까? 저도 지금 잘 못 보고 들어왔는데요. 예, 저기- 그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SNS상에 혁신안을 올리고 네티즌의 의견을 소개하기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얘기하신 그 세 가지, 각각의 세 가지를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생방송 하시는데 많이 좀 떨렸는데요. 저희 국민들 떨지 않게 우리 청년들이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